13쪽 오존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 되짚어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태양빛이 그쵸? 태양빛이 지구로 옵니다. 그쵸?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데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빛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보라색이 되겠죠. 그쵸? 네, 자,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보라색을 넘어가는 파장은 뭐예요? 자외선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에너지가 높은 빛이죠. 그쵸? 네, 그래서 직접 피부에 닿으면 어때요? 피부가 타들어가는 빛이 자외선이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빨간색 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파장이 더 긴 에너지가 더 적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도 나와요. 그쵸? 네, 그렇지만 이 두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쵸? 네, 가시 광선이 아니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빛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피부에 닿으면 어때요? 피부는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빛이 이제 오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지표면에 내리쬐다. 그러면은 뭐예요? 웬만한 생명체들은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살 수 없는 요런 상태가 되는데, 오늘 말하는 이 오존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쵸? 이 네, 오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그래서 뭐예요? 지면으로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게 하는 그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그 기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존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UV 중에서 가장 낮은 A가 그쵸? 90% 정도 통과해서 지표면에 내려오고 그쵸? 그 네, 다음 강한 B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다 잡아내죠. 그쵸? 그래서 한 5% 정도만 이 오존층을 통과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은 C라는 친구는 어때요? 하나도 통과 못하죠. 그쵸? 네, 하나도 통과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기층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 UVC에 해당하는 고에너지의 태양빛을 다 흡수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지표면에 못 오게 해주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쵸? 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UV A에 해당하는 친구만 오래 쐬도 지금 막 화상 입는다 어쩐다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UVC에 해당하는 애가 그냥 막 지표면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네, 어떨까요? 네, 그쵸? 예, 상상하기 어렵겠죠? 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체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존이 이제 O3예요, O3.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그 과산화수소수 할 때 O3라고 써놓고 이거 오존인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린 건데 과산화수소수는 O3가 아니라 H2O2라는 친구예요. 이게 이제 분해되면서 두 개의 H2O2가 번외액입니다. H2O로 그쵸? 바뀌고 그 다음에 O2로 바뀌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O2가 살균 소독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수예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H2O2가 아니라 오존은 O3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산소는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오존은 뭐요? 산소 원자가 세 개가 결합됐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화학적인 결합의 차원에서 보면은 뭐가 더 안정적일까요? O2가 더 안정적일까요? O3가 더 안정적일까요? O2가 더 안정적이죠. O2가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네. 그에 반해서 O3는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네, 굉장히 불안정한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잘 생성이 되는 기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기체라는 거예요? 잘 잘 안 돼. 안 되는 안 돼. 기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 이게 왜 생성되느냐? 에너지가 너무 과도할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자외선 같이, 그쵸? 고에너지의 복사빛이 산소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안정적이었던 산소도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에너지가 많아지면 불안정해져서 얘가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합이 불안정해지니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근데 이 하나로 있는 애들도 불안정하긴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네. 얘가 결합해서 O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쪼개진 산소 원자 하나, 얘네들은 에너지량이 많아요. 얘네들이 안 그래도 불안정한데 에너지도 많으니까 빨리 이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누군가와 결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네. UVC를 받아서 흡수를 하게 되면 에너지량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주변에 어디 좀 결합할애 없나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데 가장 만만한 애가 누구인 거예요? 아직 자외선을 받아서 쪼개지지 않은 산소가 눈에 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가진 에너지를 주변에 있는 질소 같은 애한테 넘겨주고 재빨리 여기에다 달라붙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기체가 오존이라고 하는 O3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죠? 이렇게 해서 O3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때요? 또 뭐예요? 자외선이 와서 때리죠. 그쵸?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O2하고 O로 쪼개지죠. 그쵸? 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또 이렇게 됐네. 그쵸? 또 네. 나오죠. 그쵸? 네.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에너지를 넘기고 뭐 어디엔가 O2 같은 애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만나서 결합하면은 그쵸? O2가 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O하고 O가 만나서 O2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쵸? 요게 이제 순환되는 돌고 도는 그쵸? O2가 형성돼도 자외선 만나면은 산소 원자 두 개 만나가지고 O3 나오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근데 네. O3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빛이나 가만히 놔둬도 원래 불안정한 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네.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어디 또 저기 결합할애 없나 하고 막 찾다 보면 뭐예요? 산소가 눈에 보이니까 결합해서 오존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없어진 만큼 다시 만들어지고 없어진 만큼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예요? 자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거 방출할 때는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합니다. 예, 그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과 같은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하고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는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형태의 일을 하는 기체가 오존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기층에 그 자외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에너지량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그 태양빛이 그쵸? 예, 광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면으로 내리꽂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네. 우리가
에너지 많이 가진 레이저 같은 거로 뭐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쵸? 예. 네, 피부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잡티도 없애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큰 광선이 그대로 내리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그냥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대기층의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지표면에는 그런 에너지량을 많이 갖고 있는 광선이 도달하는 거예요? 못 도달하는 거예요? 못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못 도달하게 해주도록 그 많은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대기 중에 오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예, 네,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네, 오존이라고 하는 기체가 없었다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태양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구에 제공한다.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한 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일부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에 유해하기도 하다. 이게 이거예요. 이 빛을 자외선이라고 하며 이 자외선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외선은 살아있는 조직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에너지량이 너무 높다는 거죠.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유기체가 너무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유기체의 세포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 세포들은 유기체가 새로 바꾸는 속도보다 자외선에 의해 죽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은 결국 그 유기체는 죽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밖에 나가서 다니면은 막 다 화상 1, 2도 화상, 3도 화상 막 이렇게 그쵸? 네, 중증 화상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쵸? 네, 노출량이 크지 않으면 유기체가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세포 생산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 암 등 여러 형태의 병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계속 죽고 계속 대체돼요. 그쵸? 예, 네, 그러면 그 사이클이 계속 빨라지는 거니까 노화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우리 수명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한계가 있는데 사이클이 빨라져서 노화가 빨라지면 그만큼 암과 같은 이제 비정상 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 피부암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점인 줄 알았는데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제 흑색 종이였던 암이더라. 이런 식으로도 발병을 해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그쵸? 이것만 네, 가지고도 평생 쬐더니 너무 빨리 죽고 너무 빨리 대체하는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피부에 암이 생기는 요런 일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전혀 도달하지 않는 이 0%에 해당하는 빛이 100%의 에너지를 갖고 지면으로 내리쬐다면 어떻게 될까?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은 90%가 통과하고 5%가 통과하는 요거 가지고도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빨래 같은 거 널어 놓으면은 세균 이런 거 다 싹 죽어가지고 네, 일광 소독하면 아주 뽀송뽀송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다 내리쬐다. 그러면은 지상의 미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아, 박멸이 되지 않는다. 예, 그쵸. 예, 그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쵸. 막 다 네, 박멸될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생태계에서 미생물이 차지하는 그 역할과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오존이
이러한 유해한, 그쵸? 예, 그런 광선들, 태양선들을 차단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쵸. 병이 초래될 수 있어요. 즉,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이 위험한 자외선은 걸러내고 다른 유익한 빛들, 가시광선과 적외선 등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시만 생각해봐도 빛을 걸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저 빛을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그쵸? 네. 빛을 잡을 수 있어요? 복잡. 그쵸? 예. 네. 빛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정 파장의 빛만 걸러낸다. 그쵸?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람은 난로에 필터를 놓고 있다. 이 필터의 용도는 그들 집의 공기에서 먼지를 걸러내는 것이다. 마스크 생각하시면은 쉬워요. 그쵸? 우리가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끼고 나가는 이런 거.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필터에는 수많은 작은 구멍이 있는 망으로 되어 있다. 공기 중에 먼지 입자가 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 필터에 의해 여과되는 방식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공기 중에 먼지 입자가 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필터를 통과하여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된다. 즉 필터는 망의 구멍보다 큰 입자에는 쓸모가 있지만 망의 구멍보다 작은 입자는 걸러내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빛은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다는 게 그쵸? 예, 그 문제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빛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방식의 필터가 빛이라고 하는 대상은 작용해요, 안 해요? 못 안 하죠. 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빛은 그저 에너지일 뿐이다. 도대체 지구는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는 무언가를 어떻게 걸러낸다는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존이라고 하는 친구는 걸러내 줍니다. 오존은 세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분자로 이 놀라운 필터 역할을 해낸다. 오존은 살아있는 조직에 손상을 주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가 되는 분자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었죠. 안 그래도 불안한 결합 구조인데 거기에 자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더해지면 어때요?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쵸? 네. 자외선은 서로 결합하는 산소 원자를 분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커서 얘가 O3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O2까지도 찢어 놓을 수 있는 애예요. 그쵸? 굉장히 안정적인 결합을 갖고 있는 산소에다가 부딪혔다. 이 광선이. 그러면 산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불안정해져서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버려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산소 원자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이 분해되면서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분해되면서 산소 원자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예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들이 분해되려면 결합체가 자외선을 흡수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안정해져서 산소 원자로 찢어지는 겁니다. 즉 자외선이 오존 분자를 만나면 자외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존 분자를 분해한다는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럼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산소 원자를 찢어 놓을 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통과하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아,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자외선 같은 애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뭐예요? 얘네들을 찢어 놓으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얘네들만 이렇게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자, 자외선이 오존 분자를 만나면 자외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쵸? 살아있는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존 분자를 분해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 원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놀라운 필터에 관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오존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은 분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얘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에너지량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분해가 안 되고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자, 즉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은 오존과 반응하지 않고 그냥 통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뭐냐 자외선의 A 파장에 해당하는 친구는 오존을 90%는 그냥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네. 자외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쵸? 통과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외선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어떻겠어요? 그쵸? 네. 예, 네. 이미 A 파장에 해당하는 자외선도 90%가 그냥 통과하는데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해한 대부분의 자외선은 오존에 의해 분해되는데 그쵸? C는 100%가 분해되고요. B에 해당하는 친구는 95%가 분해가 돼요. 지구가 요구하는 빛들은 오존을 그냥 통과하여 그들을 요구하는 식물과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광합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여기서 자외선의 전부가 필터에 의해 여과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도록 하자. 일부는 오존층을 통과하게 된다. 저 A 파장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90%가 통과한대요. 그래서 태양 아래에서 피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랜 시간 노출하게 되면 오존 필터를 통과하는 자외선으로 인해 햇볕에 타들어가는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빨래 널어 놓으면은 깨끗하게 살균 소독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O3를 때리면은 그쵸? 너무 에너지량이 많아져서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그런데 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어때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을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달라붙어서 다시 오존이 생성이 되고 그쵸? 네. 그리고 얘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뭐예요? 질소를 매개체로 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체프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각 오존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할 때 파괴되기 때문에 여과 시스템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 지구가 오존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아까 뭐예요? 계속 공급이 되죠. 그쵸? 얘가 아, 예, 네. 불안해서 어디든 붙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오존으로 돌아가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체프만 사이클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체프만 사이클이 설명하기에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복잡한 과정인데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예요. 지구의 산소 공급으로부터 오존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훌륭한 여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쵸? 그 여과 시스템을 계속해서 재생시키는 그쵸? 예, 참 대단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파괴되면서 흡수돼서 끝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구의 오존층은 어때요? 저, 얇아진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네. 파괴되고 끝이잖아.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도 시한부라는 뜻 아니에요? 그쵸? 아, 예, 네. 그쵸? 예,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놔둬도 분해됐던 애들이 다시 어때요? 열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오존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쵸?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파괴된 만큼 다시 생성되면서 이제 뭐예요? 계속 뭐예요? 들어오는 애들을 계속해서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유지되게 되는 요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신기하고 참 감사하죠. 그쵸?
자, 그러나 오존 필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직 설명하지도 않았다. 오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오존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유독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워낙 반응하려는 그런 어떤 그 정도가 세대요. 그러니까 네, 가만히 놔두면 산소도 가만히 놔두면은 다른 것과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연소 반응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오존은 산소보다도 더 세대요. 아, 예. 그래서 사람이 오존을 들이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폐 속에서 그 화학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폐에 손상을 준답니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오존이 대기층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지표면에 이 오존이 깔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걸 들이마시고 폐가 다 망가지게 되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표면에는 오존이 없고 뭐예요? 저 하늘 위에, 그쵸? 네, 저 하늘 네, 위에 에베레스트 이상의 높이에, 그쵸? 에베레스트 이상의 높이에만 오존이 쫙 깔려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 공기는 안 들이마시잖아요, 그쵸? 네. 예, 들이마시지 않아서 우리 폐랑은 상관없으면서도 뭐예요? 오, 들어오는 태양 자, 광선은 네, 흡수해서 걸러내줄 수 있는 필터 역할은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네. 오존층이라고 하는 대기의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이 성층권이라고 해서 지상으로부터 한 10km 높이에 이렇게 딱 있답니다. 네. 예, 아,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자, 살아있는 유기체가 너무 짙은 농도의 오존 속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즉,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존층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오존은 유해하기 때문에 오존층에서 호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쵸? 이 오존층이 지표면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네. 멀리 떨어진 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순처럼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이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한 신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 지구의 대기에는 풍부한 오존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호흡을 하지 않는 해발 10km가 아니네요. 더 높았네요. 20에서 30km 고도에서 오존층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의 대류라고 하는 현상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없어요. 아, 왜 없는 아, 줄 알아요? 아니, 아니, 받은 에너지를 열로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오히려 대기의 상층부의 온도가 높아버려요. 아, 상층부가 온도가 더 높아버립니다. 네, 하층부가 어때요? 온도가 더 낮아져 버려요. 근데 대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성층권이라고 하는 대 말고 지표면에서 성층권에 이르기까지는 어때요? 태양빛이 여기 대기를 달궈요. 그쵸? 그래서 네, 밑에가 온도가 높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뜨거워요. 그래서 어때요? 얘가 뜨거워지니까 상승하죠. 그쵸? 네. 상승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쵸? 아, 네. 네,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쵸? 네, 아, 그리고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환,
예, 네. 대기 순환, 대류권. 그리고 이걸 타고 뭐예요? 비도 내리고 이렇게 되죠. 그쵸? 아, 네. 예, 그런데 이 오존은 이거 위쪽에 여기에 존재하는데 오히려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높아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뭔데요? 내려오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런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오존이라고 하는 애들이 활발하게 대류를 일으키면서 지면으로 내려올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끊임없이 요 층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파괴됐다가 생성되었다가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뭐를 계속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태양빛을 끊임없이 걸러주는 역할을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것도 되게 네. 재밌죠. 그쵸? 신기하죠. 그쵸?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거 아래층에서는 그쵸?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존을 들이마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네. 오존층에 존재하는 구멍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오존층은 왜 오존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를 크게 우려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원에서는 오존층 구멍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대기에 이렇게 쫙 빽빽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존재한대요. 구멍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UVC에 해당하는 애들이 지표면에 그냥 어 직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구는 생명체들이 요구하는 모든 기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쵸? 질소도 그만큼 많아야 돼요. 희석해야 되니까. 그 기체들은 모두 알맞은 양만큼만 존재하고, 이들은 또 알맞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오존 같은 애들은 필요한데, 이게 또 대륙권 안에 있으면 또 이게 우리가 들이마셔서 큰일 나는데, 성층권에 있으면서 안정되게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서 아, 네. 계속 또 그런 것들을 걸러내주는 대단한 거죠. 그쵸? 네. 질소나 아르곤 이외의 기체들이 대기에 희박하게 존재한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고 해도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오존층은 생명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오존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로부터 오존층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자. 게다가 공기 중의 기체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탄소 네. 순환도 있고 산소도 이제 그 가운데서 순환되죠. 그쵸? 그래서 네.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하게 질소 같은 경우는 애초에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네.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도 뭐예요?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네.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참 이거를 인간 보고 한번 저기 설계해서 지속시켜봐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못해요. 이게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아마 나올 텐데, 이거를 조금 해보려고 시도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아, 예, 결국 실패해서 이제 그게 그 남았고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하여간 그런 어떤 실패한 그런 것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넘어가 볼게요. 자, 잘 생각해보자. 지구 주위에 있는 공기는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물리적 환경 중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는 수천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근데 이런 대기의 이런 특징도 하나라는 거죠. 그쵸? 이거 말고도 수백, 수천 가지가 정확하게 맞물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네. 건 다 맞아 떨어지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럼 어때요? 다른 게 다 맞아 떨어져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죠. 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섭리의 오묘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측면 중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설계 능력은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돼요. 어, 우리 주위의 공기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우연히 뭔가를 해봐요. 우연히 수천 가지, 수백 가지를 네. 예, 네. 맞춰가지고, 그쵸? 무언가를 몇천 년 동안 계속 유지해봐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불가능한 얘기죠, 그쵸? 네. 그런데 끊임없이, 그쵸? 이게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한 번 딱 맞물리고 끝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끊임없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으로 대체해 보려고 한 거죠. 그쵸? 예. 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러면 네. 우연으로 5천 년이 유지되는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랜덤하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수천 개, 수만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5천 년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한번 내놔봐라 라고 하면은 단 하나라도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운나오. 못 나와요. 그거는 확률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쵸?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쵸? 설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실제로 공기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으려는 어마어마한 신념으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신앙과 신념에 의해서만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맞아떨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